충성!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차 시험 이후 개정 법령 2차 대비로 여러분들 간단하게 또 특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정청탁금지법 제10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자, 공직자 등이 외부 강의 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입니다. 서면으로 소속 기관자에게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죠. 다만 외부 강의를 요청한 자는 국가나 지자체일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자, 아시는 내용. 그 다음에 경찰공무법 제7조 임용자격 및 결격 사유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죠. 제2항 보면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쭉 나오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자 7호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횡령배임죄 그 다음에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 다음에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규정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 다음에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서 형 또는 치료 과모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한다 그랬죠. 그럼 다음과 같은 범죄 어떤 범죄냐 보니까 자,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성폭력범죄, 그 다음에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한다 그랬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경찰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0호 징계에 의해서 파면 해임처분 받은 사람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7호, 8호, 9호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 중에 형법상, 직무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죄를 범하여 300만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성범죄를 범하고 100만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처벌법상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인데 형 또는 치료 과목 확정된 사람 그랬죠. 그 다음에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 그래서 7호, 8호, 9호가 개정되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다는 내용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7조의 벌금형의 분리선고 나오죠. 한번 쭉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21조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당연퇴직 현재 6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이 제7조 2항 각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그랬죠. 결격사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되죠. 다만 같은 항 제4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신청 기한 내에 면책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다음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았거나 자,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 이 경우만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6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형법 쭉 나오죠. 수뢰죄, 사전수뢰죄, 제3자 뇌물제공죄, 수뢰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그 다음에 성폭력범죄처벌법 성폭력범죄,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들,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경찰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는 해당됐지만 당연 퇴직은 되지 않았죠. 그렇지만 기형,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여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 퇴직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개정된 내용이 공직자윤리법 내용입니다. 이것도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죠. 자, 봅니다. 제15조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이렇게 나오죠. 공무원 가로 열고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다 그랬어요.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자, 공무원,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 그랬죠. 가로 열고 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 그랬어요.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한 외국인 또는 외국 단체를 포함해서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 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선물을 인도를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다음에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1항에 따라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어요. 이 대통령령이 바로 달러로 하면 1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만원 이상,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그 선물 나오죠. 선물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 포함하지만 현금은 제외한다는 겁니다. 현금은 제외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선물이 기속 나오죠. 신고된 선물은 즉시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속된다 이겁니다. 자, 개정전에는 국고로 기속된다 그랬는데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속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제17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나오죠. 제3조 1항 1호부터 12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그랬죠. 재산 신고하는 공직자입니다. 그 다음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제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쭉 보니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취업심사 대상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법 3조 1항 1호부터 12호까지 해당되는 공무원 그랬죠. 이거는 재산을 신고하는 공직자를 말하고 그 다음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제한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하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그랬죠. 3년간 취업심사 대상 기간에 취업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3년간입니다. 3년간 취업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하기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 대상 기간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그 다음에 취업 승인을 받았을 때는 취업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개정 전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5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그런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그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하기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 대상 기간 간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그런 확인을 받았을 때,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업 승인을 받았을 때 취업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오케이. 단지 이제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확인을 받거나 그 다음에 승인을 받았을 때는 취업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성폭력 범죄 처벌 행하는 특례법 나오죠.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 추행 등 나오죠.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강간죄를 범했을 때 무기징역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쭉 이런 말들 나오죠. 2항 맞고요. 자, 넘겨볼까요? 우리 이제 개정된 내용 보면은 자, 3항 봅시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자, 개정 전에는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그랬는데 개정 후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됐어요. 이제 벌금형이 없고 항상 보다 징역형으로 처벌하라 이겁니다. 이게 그 밑에 보면은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생을 껴안아서 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때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겁니다. 벌금형을 선고해서 그때 이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하라. 그것도 5년 이상. 그래서 벌금형 처벌하는 내용을 삭제를 했다는 겁니다. 13세 미만의 사람, 초등학생이죠.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했을 때는 무조건 5년 이상 유기징역 처하라 이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항 뭐 기존에 있던 내용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5항 기존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 추행 나오죠.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접하는 장소에 사람 추행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한다 이렇게 나오죠. 개정 전에는 1년 이하, 300만 원의 벌금이 처한다 그랬어요. 1년 이하고 300만 원 이하입니다. 긴급 체포를 할 수 없죠. 그러나 지금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을 했을 때는 3년 이하 징역이기 때문에 긴급 체포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의자 얼굴 공개 나오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검사와 사경관은 성폭력 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던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그랬어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롯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 신상에 관하여 정보를 공개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번에 조주빈, 각각 얼굴 공개했죠. 그래서 이건 시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일 때는 공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이 청소년을 민법상 미성년자일 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일 때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6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여러분들 2차 시험에 다 바로 적용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일단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 신체를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 이겁니다. 몰카했다는 거죠. 그래서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 처한다. 훨씬 더 법정형을 가중했다 이겁니다. 몰카 찍으면 인생 장난 아니게 작살납니다. 그 다음에 일항했다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가로 열고 복제물에 복제물을 포함한다 그랬어요. 복제물에 복제물은 포함합니다.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 이하 판포 등 한 자 또는 일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의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그랬죠. 지금 무슨 말입니까? 몰카가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이 동의를 얻어서 촬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포함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한 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기 이제 의사에 반하여 나오죠 여러분들?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 한 자. 이 반포 등이라는 것은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했을 때는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이 처하는데 여기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포함한다 그랬죠. 이번에 N번방 사건 관련돼서 피해 여성들이 그 아동 성착취물 있죠? 본인들이 직접 촬영했어요. 촬영했지만은 그 촬영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걸 뭡니까? 반포, 판매 등 했잖아. 판매 등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요거 추가됐다는 내용입니다요. 자신이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 했을 때 7년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포함한다는 거. 그 다음에 영리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했을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하겠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있죠. 이용하여 반포 등 했다는 겁니다.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 다음에 자, 사항 신설된 내용입니다. 1항 또는 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도 나오네. 시청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랬습니다. 시청한 자도 처벌한다는 겁니다. 시청한 자도 처벌한다는 겁니다. 잘 알아주셔야 돼요. 시청한 자도 처벌한다. 그 다음에 소지 나오죠. 소지나 시청, 요건 이번에 아청법이 바뀌면서 시청도 처벌하지만 기존에 이 소지도 아청법에 대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만 소지했을 때 처벌했는데 이번에는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성적 몰카 등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 전부 다 소지하고 그 다음에 시청, 구입, 저장해도 3년의 징역 긴급체포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신설된 내용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N번방 사건, 우리나라 N번방 사건이 뭐 하나 있는 게 아닙니다. 3개나 있어요, 3개.
세 개 있어요. 하나는 이미 이제 뭡니까? 주범이, 형이 지금 확정돼서 교도소 출소 지금 다 돼 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춘천지방법원 재판받고 있어요. 이 N번만 첫 번째 사건도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했는데요. 그때 주범에게 2년형을 때렸는데 선고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검사가 주범들에게 10년형, 5년에서 10년형으로 구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세 번째,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조주빈이 각하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종전에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이제 이용 음란물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말이 바뀌었어요.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물,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소지만 처벌했어요. 소지. 근데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뭐 하겠다? 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몰카들, 본인의 촬영이니까 직접 촬영했다 할지라도 의사에 반하여 반포동 했을 때도 처벌하는 그런 동영상 등을 소지해도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시청하는 경우에 처벌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근데 지금은 다 시청하는 경우도 처벌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상습적으로 했을 때는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런 내용들 나옵니다. 그 다음에 허위 영상물대 반포동 나오죠. 쭉 뭐 반포동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 줄여서 이제 영상물 등의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지, 합성, 가공, 즉 편지 등을 한 자, 짜집기 한 거죠. 짜집기 한 자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는 내용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항 내용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설된 게 상습적으로 했을 때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설된 거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 나오죠. 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복제물 포함합니다.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을 했을 때는 1년 이상 유기징역. 그 다음에 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 즉 강요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으로 했을 때, 상습으로 협박, 강요를 했을 때는 2분의가 가중한다는 거 신설됐다는 내용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미수범도 처벌하고 예비임무도 처벌한다는 내용. 그 다음 공소시효 나오죠. 이건 공포 6개월이 경과 후에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 2차 시험에서는 조금 거리가 먼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참고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게 되면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된 내용을 또 보도록 할까요? 자, 정의에서 5호에, 개정 전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말을 썼는데, 이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말로 바뀌었다는 내용, 이런 내용도 좀 잘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설될 내용입니다. 신설된 내용.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7조 1항, 그 다음 7조 2항 유사강간, 강제추행, 중강간, 중강제추행, 위계이력으로 인한 가는추행죄 범할 목적으로 예비 운만자 3년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게 신설됐어요. 예비 뭡니까? 여러분들 카톡 등으로 서로 뭐다 어떻게 해볼까? 라고 이렇게 문자 주고받기만 해도 예비 성립하죠? 그래서 3년의 징역 긴급체포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비 문자 신설됐다는 거. 아동 청소년을 강간하거나 유사 강간, 강제추행, 중강간, 중강제추행, 위계 이력에 의한 가는 추행할 목적으로 카톡으로 문자 주고받았다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문자 주고받았다든지, 전화 통화했다든지, 전부 다 긴급체포 3년의 징역을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11조, 아동 청소년 성적 착취물 제작, 배포 등 나오죠?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나오네요. 자, 광고 나오죠? 광고 소개. 여기에 추가된 내용이죠. 상영한 자는 공연이 전시 상영한 자 5년 이하 징역, 5년 이상의 징역 처벌한다는 거. 광고한 자, 그 다음에 소개한 자도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겁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물 배포 제공하는 이를 목적으로 광고 또 나오네. 광고, 소개한 자, 공연이 전시 상영한 자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앞에 내용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이거는 영리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5년 이상이고, 그 다음에 영리는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3년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성적 착취물을 구입한 자, 그 다음에 성적 착취물을 알면서 소지한 자, 과거에는 요 소지를 처벌했죠. 소지. 근데 지금은 요 시청도 처벌한다는 거, 시청한 자도 처벌한다는 겁니다.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거, 아동 청소년 성적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 다음에 소지한 자, 시청한 자, 구입, 그 다음에 시청한 자도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내용들, 자, 바뀐 내용도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상습적으로 아동 청소년 성적 착취물을 재수수한 자 두 번째로 형이 2분까지 가중한다는 거. 오케이, 신설된 내용입니다. 상습적으로 했을 때 2분까지 가중한다는 거. 그 다음에 아동 청소 성보에 관한 법률, 요거는 2020년 11월 21일 시행이죠. 우리 2차 시험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과거에는 대상 아동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대상 아동 청소년이라는 것은 아동 청소년 성매매의 상대방인 성을 판 아동 청소년을 대상 아동 청소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대상 아동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삭제를 해버려요. 삭제를 하고, 자, 6의 2가 신설됐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 6호고, 나오죠, 여러분들. 6호 피해 아동 청소년 개념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의 2가 나온 거죠, 6의 2.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쭉 나온 겁니다. 대상 아동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고요. 이런 내용도 쭉 나오게 된 거죠. 이거는 올해 12월 2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당장 우리 2차 시험과는 조금 거리가 먼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거는 우리 순경 시험에서는 조금 거리가 멀고요. 승진을 준비하시는 분들, 요즘에 여러분들 순경에서 경장, 경장에서 경사, 경사에서 경위, 경감, 과거에는 순경 경장, 경장에서 경사 시험에 실무 1, 실무 2, 실무 3 선택 과목이 있었는데 다 통합돼서 실무 종합이란 과목으로 이제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여기에 언급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순경 시험에는 좀 나오기 힘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차 시험 이후에 2차 시험까지 개정된 내용들을 봤어요. 이것 말고도 성폭력 범죄처벌법, 아청법 많은 내용들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제가 쭉 훑어보니까 우리 순경 시험에서 언급될 만한 것들은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또 새로운 내용들이 있다 하면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네. 특정 강력범죄. 오케이. 피의자 얼굴 공개. 이거 중요하죠? 좀 전에 성폭력 범죄 처벌법 내용이었고요. 이런 내용들 쭉 나옵니다. 이거는 아청법 성범죄의 정리인데요. 이거는 좀 전까지는 개정된 내용이었고요. 아청법 성범죄 정리 나오네요.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미수범을 처벌하는 범죄, 그 다음에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범죄로 선생님이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다시 미수범을 처벌하는 범죄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자, 미수범을 처벌하는 않는 범죄 나오죠? 19세 이상의 자가 장애인 13세 이상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죄. 자,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의 군박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 그 다음에 간음추행하게 했을 때, 이것도 무조건 간음추행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그 다음에 또 미수물 처벌하지 않는 범죄, 아동 청소년 성적 사침을 제작 배포 등 죄에서 2항, 그 다음에 3항, 4항, 5항의 범죄 이런 것들은 미수범을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범죄 계속해서 나오죠. 아동 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 그 다음에 성을 사기 위해서 유인 권유한 행위 이것도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행위 이런 경우도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알선 영업행위 15조 이것도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16조 이것도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처벌 규정 보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범죄 쭉 나오죠. 보니까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그다음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물 제작, 수입, 수출, 재수수죄, 그다음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그다음에 국내 이송죄. 이것들이 가장 이제 중하게 처벌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7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들 나오죠. 7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들. 보면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협박이나 선불금, 그 밖에 채무를 이용 또 위계 이력으로서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 청소년 성매매에 상대방 되도록 강요 행위를 한 자가 그 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요구 약속하였을 때, 2항의 내용입니다. 2항 내용. 그 다음에 15조 1항의 알선 영업행위들을 했을 때, 즉 아동청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아동청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 정보들을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한 자, 이런 자들은 7년 이상 징역에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7년 이하의 징역,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16조 내용이죠. 그 다음에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들어간 내용들 나오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상대방 되도록 유인, 권유한 자 14조 3항 내용이고, 알선 영업행위 등 그래서 15조 2항의 내용, 이거는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도 쭉 나오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유사 강간행위 7조 2항, 그 다음에 영리는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적 사치물 판매, 대여, 배포, 제공, 이런 목적 소지, 운반, 광고, 소개, 공연, 전시, 상영한 자.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협박, 성불, 그 밖의 채무를 이용, 위계 이력,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것, 영업으로 강요 행위를 한 자. 이런 사람도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도 나오죠. 자, 아동 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강요한 자. 자, 15조 3항의 내용입니다.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한다는 거. 그 다음에 3년 이상 징역을 처벌하는 내용들 쭉 나오죠. 자, 19세 이상인 자가 장애인, 13세 이상의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가늠추행하거나 가늠추행하도록 하게 한 경우, 다른 사람을. 그 다음에 19세 이상인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의 군박 상태를 이용하여 가늠추행, 다른 사람을 가늠추행하게 했을 때, 아동 청소년 성적 착취물 배포 제공하거나, 이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죠? 배포 제공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광고 소개를 하거나, 공연의 전시 상영을 한 자, 이렇게 나오죠? 3년 이상의 징역 처벌하죠.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성적 착취물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아동 청소년을 아동 청소년 성적 착취물 제작자에 알선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년 이하 징역을 처벌하는 내용 나오죠? 이거는 6월 2일 날 신설이 됐고 시행하는 겁니다. 보면은 7조죄,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그 다음에 유사강간죄, 강제추행, 그 다음에 중강간, 중강제추행, 위력에 또는 위계 또는 이력을 가는 추행죄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1년 이상 아동 청소년 성적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청소년 성적 착취물을 알면서 소지, 시청한 자 1년 이상 징역을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 한 자 1년 이상 10년의 징역, 2천만에서 5천만의 벌금에 처하고, 아동 청소년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장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1항, 2항 죄를 범했을 때는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이런 내용들 나오죠.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제가 표로 정리한 내용들 있죠. 아동 청소년 성폭력 정리한 내용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쭉 표로 정리를 좀 잘해서 미수범 처벌하는 거, 그 다음에 처벌하지 않는 거 우선 구별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법정용으로 이렇게 처벌하는 내용들을 쭉 나열해 봤는데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무기, 5년 이상 징역 요 3개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3년 있어요. 5년 이상 징역 나오고, 그래서 3년 이상 징역, 요거. 그 다음에 1년 이상, 요거 바뀐 내용. 그 다음에 아동청 성을 사는 행위. 그래서 1학년, 요거 신설된 내용 있죠. 요 내용, 요런 내용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2차 때는 무조건 합격해서 준경 가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준경 갑시다. 이상입니다. 충성!